중국의 J-15 그러니까 J-15 전투기가 훈련 도중에 땅으로 수직 낙하 후에 땅에 꽂히면서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이 전투기 추락 폭발 영상이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했지만 19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반체제 인사의 X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훈련 중 수직 추락한 후에 땅에 꽂히면서 폭발한 이 J-15 전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리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활동명을 가진 중국의 트위터리아는 15일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중국의 J-15 전투기가 땅으로 수직 추락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을 X에 전격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에 따르면 형량 J-15 전투기가 추락한 장소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의 링아오현으로 훈련 도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는 J-15 전투기가 거의 수직으로 땅에 그대로 꽂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근처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잔해에서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리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트위터리아는 중국 공안 당국의 눈을 피해서 중국 내 시위 현장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비리나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실명 대신에 어릴 적 별명을 쓴다는 리 선생님은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미국 CNN 방송 등 서방의 외신들은 그가 올린 현장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 사람 힘으로 세계 언론을 완파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리 선생님의 X를 인용해서 중국 전투기 추락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 해군은 부수적 피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J-15는 광저우에 본부를 둔 인민해방군 남부사령부의 지휘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령부는 중국이 미국과 국방조약을 맺고 있는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이웃 국가들과 수년 동안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포함해가지고 대만 등 이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분쟁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총괄합니다. 이번에 J-15 전투기 훈련도 남부정구사령부가 대만 공격을 위한 동부정구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대만을 향한 위협훈련과 전쟁을 감안한 침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9일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13회나 위협 비행을 했으며 해군 선박도 10척이 감지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의 경우에 13회 출격 중에서 6차례나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 북부와 남서부의 ADG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J-15와 관련해서 J-15는 러시아 수호의 Su-33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로 2013년에 취역한 4세대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라면서 이 전투기는 미국 해군의 FA-18 슈퍼호넷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의 주요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서 202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두 가지 새로운 J-15 변형이 공개되었다면서 J-15T는 사출기인 카타폴트 26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중국 최신 항공모함 CNS 푸제노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 푸제남이 아직도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지만 중국의 구형 항공모함인 랴오닝과 산둥에서 사용된 스키점프 이륙 방식에 비해서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 위치를 통해 살펴봤을 때 푸제남에서 이륙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뉴스위크는 그러면서 J-15D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전자전 전용 변형기라면서 이 항공기는 미국 해군의 EA-18G 그로울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J-15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중공군 항모 전단사에 끼어든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눈물,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첫 영웅 장차오라는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6년 4월 중공군 주력 전투기 J-15가 육사 기지에서 항모 착륙 훈련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사망했던 조종사 장차오, 당시 29살이었는데 이 장차오 소령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J-15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비행 조종 제어 장치 고장으로 보도됐지만 중국 공산당의 선전 매체들이 군대 내 사건 사고를 일제 보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화통신은 장차오 소령 사망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장차오를 국민 영웅으로 치켜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 중 뭘까요? 우선 해당 기사의 부제목을 보면 제15 전투기 야간 이착륙을 돌파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랴오닝함이 야간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연중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당국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J-15 전투기의 제어장치 고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함재기로서 J-15를 제대로 이착륙시켜 본 적이 없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수준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의 함재기로서 새롭게 도입된 J-15의 이착륙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 보여주려고 했지만 되려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낸 셈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항공모함에 함재기로서 J-15가 만들어졌지만 함재기로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원래 항공모함 함재기 없어가지고 러시아의 수호의 그러니까 Su-33을 도입하려 했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 러시아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Su-33의 초기 모델인 T-10K3을 몰래 들여와서 이를 기반으로 J-15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J-15는 러시아의 구형 제품을 카피한 짝퉁 제품인 셈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조차도 T-10K3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Su-33을 만든 것인데 중국은 업그레이드 이전판을 모델로 J-15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라고 말하는 J-15가 과연 어떤 수준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어찌 보면 신화통신이 장차오가 사망한 J-15의 사고 원인이 조종 제어 장치 고장이라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J-15기에 기술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J-15 전투기가 이번에 훈련 도중 수직 낙하하면서 땅에 꽂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J-15 전투기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